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석 교육과 투석 환자 맞춤형 시기를 통한 투석 환자 만족도 향상 활동 발표를 맡은 발표자 영양과 성민입니다. 저희 영양과는 작년에도 비슷한 주제로 QI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투석 환자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이 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니어서 투석 서비스의 기대와 요구도가 증가되는 만큼 더 광범위하게 만족도를 끌어올려 보자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투석실과 함께 투석 환자 교육과 시기를 통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휴사랑 전주의 강점은 사람입니다. 투석실에는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가 대부분입니다. 영양과에서는 투석 환자를 위한 치료식을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 투석 환자들은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대다수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스케줄을 조정하기가 매우 수월한 환경입니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심평원 혈액투석 6차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는 2018년 기준 2014년 대비 22.8%가 증가한 99,901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7차 결과 보고에 따르면 104,157명으로 14.5%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이렇게 각종 질환과 투석 환자의 증가로 이어져서 요양병원 투석실 수요가 더 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은 명성과 노하우가 있고 적정성 평가 1등급인 만큼 환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 병원만의 강점과 기회로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저희 병원 투석 환자 수입니다. 이렇게 증감이 좀 있긴 한데 월 평균 25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투석실 환자 만족도 조사 점수, 2022년 영양과 투석시기 만족도 조사 점수 결과입니다. 보시면 1차에 비해 개선된 걸 알 수 있지만 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세 가지 요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투석 환자들은 평균 연령이 76세로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투석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분 한 분 소통해서 소통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직원이나 부서 간 교육 자료 공유도 좀 미흡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영양과 경우 작년부터 조리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인력 이슈 때문에 조금 운영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식사 나가는 것이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환자들에게 더 세심하게 투석 교육을 하고 투석 맞춤형 시기 개발을 하여서 만족도를 더 상승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개선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분들께 투석 시기 리플렛을 만들고 병동용 투석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정비하고 맞춤형 투석 환자식을 개발하고 병동 직원에게도 정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양과 조리원들에게도 투석식에 대한 조리법을 교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석실과 영양과에서 각각 투석 환자를 교육하고 이에 따른 투석 환자 식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투석실 만족도 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투석실 환자 만족도 평가 85점 이상, 투석 환자 식사 만족도 평가 85점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시면 저희 개선 활동 내용입니다. 투석실 환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투석실의 환경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투석실 만족도 조사 당시 사용했던 설문지입니다. 병동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투석 환자가 있는 병동 직원을 대상으로 오후에 모여 혈액 투석에 대한 원리와 동정맥류 감염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병동에 비치하였습니다.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도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매월 넷째 주에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병실에 방문하여 교육 자료를 큰 글씨로 프린트하여서 나누어 드렸고 환자 한 분 한 분께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투석 후 올바른 지혈 방법과 동정맥류 막힘 예방 활동을 설명하였으며 동정맥류 운동은 방법뿐만이 아니라 운동용 공을 나누어 드리고 직접 운동하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라운딩 시에 저 노란 고무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오늘 혈관 운동 하셨냐고 여쭈어보기도 하면서 같이 잼잼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영양과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조리원분들에게 투석 환자 치료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래에 인력 교체가 좀 잦아지면서 더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칼륨은 수용성이니 채소를 꼭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거나 데치기만 해도 칼륨이 최소 30%는 제거가 되니 꼭 그 물을 버려달라.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등을 활용해서 간을 꼭 해줄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혈액투석 환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각 병동 투석 환자들에게 제작한 리플렛을 나누어 드리며 3월과 8월에 각각 개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3명이 병동을 나누어서 주 2, 3회 라운딩을 통해서 틈틈이 식사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식사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3월 초에 만족도 조사를 처음에 실시를 했었는데 처음 검사 결과가 68.4점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항에 저조했는가 살펴보니까 영양 지도 부분과 그 다음에 한 끼 양이 좀 적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저희가 개선 활동할 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찬이 종지로 나가다가 보니까 양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환자분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생선 접시로 이렇게 드리면서 전반적인 좀 양을 늘렸고요. 그 투석 환자분들이 단백질분 위주로 이렇게 생선 접시에 담아서 양을 늘렸어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시에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간식을 물어봤었는데 간식에 빵이 좀 많이 나와서 빵의 빈도를 높여서 구성을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대파 크림 치즈 치아바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치아바타 빵까지는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크림치즈를 만들어 드렸는데 크림치즈를 대파를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수분을 쫙 날리면서 볶아주고 물에 데친 베이컨을 소량 좀 넣어줘요. 풍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크림치즈를 넣고 섞어서 빵에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반응이 어르신들한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시큰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요새 젊은이들한테 인기다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그러냐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라운딩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그러면 좀 환자분들이 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밀라운딩을 점심시간에 돌아요. 그때 이제 새로 나온 메뉴가 있거나 그러면은 더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고는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만족도 조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8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보시면 투석 환자 만족도 92.3 그리고 영양과 투석 환자 만족도 식사 만족도 90.9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수도 작년 2022년 대비 52% 증가하여 2023년 8월까지 월 평균 38명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저희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께 높은 만족감을 갖게 해서 재원 환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분들이 효사랑을 찾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투석 환자에 맞춘 다양한 간식과 식단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과 투석 환자 교육을 강화하여 저희가 환자를 돌보고 환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교육 자료들을 계속 쌓아서 체계화시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석 환자분들이 효사랑 전주요양병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